네, 안녕하세요. DMB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행하면서 야간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시동 켜고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동 걸겠습니다. 좀 전에 주행을 한번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엔진 수온은 거의 정상 온도에 있고요. 저는 항상 시동 켜고 나면 오토 홀드 한번 켜고 그 다음에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로 변경하고 뭐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뭐 열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풍 시트를 킨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간 주행, 첫 야간 주행이니까 지금 요 시야가 뭐 어떻게 구도가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야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라든지 이런 게 주간하고는 좀 달라서 한번 영상들 이렇게 시청해 보시고 좀 고칠 점이라든지 변화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야간 주행이니까 앞에 나이트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여기서부터 주행할 거리는 한 6km 정도 될 것 같아요. 5, 6km 정도 될 것 같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이 전조등이 또 비치고 이렇게 좀 그런 김에 이 전조등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LED 헤드램프가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투싼 차량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MFR 타입입니다. 헤드램프 타입에는 MFR 타입이 있고 프로젝션 타입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프로젝션은 이렇게 보시면은 라이트 같은 거 봤을 때 렌즈 같은 게 앞에 동그랗게 하나 더 붙어 있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전구라든지 뭐 HID 전구라든지 그 다음에 LED 소자가 이제 빛을 발광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반사가 돼서 렌즈에서 한 번 더 모아서 앞으로 뻗어서 쏴주는 방식이 프로젝션 타입 렌즈고요. 지금 이 투싼에 장착되어 있는 MFR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반사판이 이제 여러 다초점으로 반사를 해서 앞쪽에 쏘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헤드램프 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프로젝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즈가 모아서 뿌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조사각 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빛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는데 그걸 컷 오프 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컷 오프 라인이 아무래도 모아서 쏴주기 때문에 프로젝션 타입은 좀 줄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직진성이 좀 좋아요. 반면에 이 MFR 타입은 여러 타입으로 다초점으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인은 조금 불명확하지만 대신에 이 시야가 좀 양쪽으로 넓은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직진성은 프로젝션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투싼 차량에는 MFR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기존에 탔던 코나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타입 렌즈인데 다 명확히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LED라는 램프 특성상 직진성이 강한데 이 MFR 타입하고 만나다 보면 좀 넓게 비춰주는 느낌이 있고 또 프로젝션 타입은 직진성도 강한데 또 프로젝션 타입상 또 직진성을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리 보이는 데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딱히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솔직히 할로겐 램프라 하더라도 일반 전구 램프라 하더라도 요즘들은 뭐 썬팅 농도가 문제지 뭐 전조등이 어두워서 못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제 차량도 아무래도 썬팅 농도가 조금 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요 차량을 받기 전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장기 시승할 기회가 작년 겨울에 좀 있었는데 그때는 썬팅이 안 돼 있던 차량이었어요. 전면 썬팅이.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색감도 그렇고 밝다는 게 느껴졌는데 제 차량 아마 썬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MFR 타입, 뭐 프로젝션 타입, 아무래도 금액상으로는 프로젝션 타입이 더 비싸다고들 하고 근데 또 요즘은 MFR 타입도 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벤츠 차량에도 뭐 간혹 쓰이는 차량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QM6 차량하고 저기 K3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타입에서 MFR 타입으로 변경 처리가 좀 됐고요. 근데 또 반면에 뭐 소나타, K5, 스포티지, 아이오닉 5 이런 차량들 보면은 이제 아래쪽의 차량들의 등급에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쓰고, 또 좀 높은 등급의 차량에는 프로젝션 타입을 쓰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밝기에 대해서는 뭐 어둡다 뭐 이렇다는 아니고 뭐 보이는 시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헤드램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특이점으로는 이 투싼 차량 같은 경우에 LED 헤드램프 타입은 코너링 램프, 즉 스태틱 밴딩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사고 당할 이제 좀 지역입니다. 핸들을 왼쪽이나 우측으로 틀게 되면은 별도로 또 불이 더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을 좀 비춰주는 기능이 있는데, 차량등을 켜게 되면 그것까지 한 번에 켜져서 좌측하고 좀 직진성을, 좌우측하고 직진성을 좀 넓게 해주는 무단횡단 사고 당할 모습을 지역입니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헤드램프 소개는 좀 간단히 드렸고, 오늘 현재까지 주행은 약 400m 앞 시속 30km 1.2km 했습니다. 연비는 아무래도 골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EV 모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연비를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한 연비가 아니고 좀 뭐 86.7km 리터당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추후에 도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투싼 차량은 기본적으로 지금 인스퍼레이션 등급 같은 경우에 무드램프가 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영상 보시면은 그 무드램프 소개했던 영상들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도 스태틱 밴딩 아까 말씀드렸던 코너링 램프랑 그 다음에 조사각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제가 설명해놨던 거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는 지금 약간 현대차답게 블루톤이에요. 아이스 블루 요 색상으로 되어 있고, 요 무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조정되고 그런 형태를 띱니다. 지금 제 차량은 그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LED 패키지가 장착돼서 실내등도 이렇게 LED고요. 그래서 야간 주행하면서 헤드램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 지금 제 차량 요거 썬팅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사의 V90 썬팅 농도는 지금 23%거든요, 전면 같은 경우에. 근데 야간에도 괜찮은 시인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 차량 같은 경우에 솔라가드 세턴으로 시공을 도로가 좁아지는 했었는데 구간입니다. 야간 시야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농도는 이게 더 짙은데도. 제가 오늘 영상을 아까 좀 전에 이제 저는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서 처음 나왔을 때 촬영 진행을 했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이 끊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좀 촬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 영상에서가 좀 더 말이 매끄러웠던 것 같은데, 저 보시면서 많은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은 꼭 질문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그래도 뭐 차량도 워낙 좋아하고, 그래도 나름 또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는 가정 속에서 자동차 공학 전공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래도 좀 열심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김에 제가 뭐 영상에서는 몇 번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오일 증가 있잖아요. 서행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이렇게 좀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 1.6 터보 요 엔진이 하이브리드 아닌 차량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량 같은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 이코르 엔진 자체에서 증가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자체의 특성상 그게 이제 증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뭐 소렌토 동호회에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엔진 수온이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는 냉간 시에 아무래도 요 피스톤이 움직일 때 그 이쪽에 들어가 있는 링들이 있어요. 뭐 오일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간극이 아무래도 일부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냉각 수온이라든지 이런 게 올랐을 때 열이 팽창되었을 때를 상황으로 계산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울 때는 엔진 수온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엔진 수온이 떨어져 버리니까 엔진 자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을 작동했다가 또 EV 모드로 변환이 되었다가 이게 하이브리드 특성인데 그 EV 모드로 전환되는 틈에 저희 휘발유가 분사가 됐던 게 이제 기아체 다 연소가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다 기아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요게 그 오일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오일 증가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개 들어가려면은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러고 이런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증가 이슈가 많은 차량들은 짧은 단거리를 많이 주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ECU로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ECU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면은 방법적으로는 결론은 겨울철에 아무래도 분사량을 줄인다 해도 엔진 개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아무래도 연비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그거는 현재는 없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업데이트가 되고 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엔진들이 이제 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기아에서는 하이브리드 주력 엔진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엔진이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차종만 봐도 소렌토, 산타페, K8, K8, 그 다음에 스포티지, 투싼 주력 차종들의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다 넣고 있는데 이제 그랜저는 지금 현재 2.4 엔진 쓰고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은 아마도 이 엔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베스트셀러 모델들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현대 기아에서도 이거를 대처를 안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요것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정도로만 이야기 좀 제가 드리도록 하고 또 막상 또 생각을 하면 이 투싼 스포티지급을 하이브리드 이 정도의 이제 뭐 성능이라든지 연비 그 다음에 공간 옵션들을 내면서 이거를 또 대처할 만한 차를 찾으려면 또 되게 또 애매해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하이브리드까지 하려면 뭐 토요타 라브4 있겠죠. 라브4. 근데 이제 뭐 라브4는 아무래도 뭐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차라는 그런 이미지 뭐 그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차량 갖고 자동차 그거는 이제 기술력이나 그런 건데 그걸로 뭐 한일 관계를 차별하는 건 좀 맞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정치적인 이제 그게 문제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또 인식상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런 걸 따지면은 약 이게 400m 참 앞 시속 뭐 투싼하고 90km 스포티지도 단속 값이 구간입니다. 저렴하진 않아요. 뭐 옵션 다 넣고 하면은 4천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저렴하지는 않은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공간의 옵션의 성능의 연비 또 참 드물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전기차들 요즘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다가 넘어온 입장에서 전기차 좋아요. 소음 진동도 뭐 적고 좋죠.
유지비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좋고, 근데 또 그거는 또 장단점이 있어요. 저같이 또 장거리 뛰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감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돈으로 투자한다는 개념하에 생각을 하면 하이브리드가 대안인데, 또 이런 이슈가 또 터지고 참 모든 거를 만족할 수는 없나 봅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지금 5km 왔네요. 5km 왔고 연비는 29.4. 초반에 아무래도 오늘은 예열도 되어 있던 상태고 EV 모드의 개입 조건도 많았고 교통도 그렇게 뭐 가다섰다 하는 조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비가 잘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갈수록 조금 여기에선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EV 배터리도 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엔진 개입도 조금 더 늘어날 거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날씨가 풀리고 나서 또 연비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입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에 이 연비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도 올렸던 거 중에 제가 그 윈도우 모터 결함 개선품 나왔다 그래서 교체받은 것도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 현상 있으신 분들은 꼭 무상 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버전이 EP1, EP2 해갖고 2까지 있는 게 최신 버전이에요. 그 모터에 써 있는데 꼭 2라고 써여 있는 그 버전으로 교체 진행을 하셔야지 완벽하게 개선된 모터시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교체 진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체 진행 양쪽 이제 1열 받고 나서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갖고 투싼 타시는 분들 꼭 교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나이트 현재 단계가 0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서 0, 1, 2, 3에서 총 4단계 조정이 되잖아요. 저는 현재 트렁크에 짐도 없고 저 혼자 탔기 때문에 지금 0단계로 놓고 쓰고 있는데, 요것도 아무래도 트렁크 짐을 많이 넣으시거나 승차 환경이 많은 환경에서는 차량이 뒤쪽이 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나이트 높이를 좀 조절을 해 가시면서 타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것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저도 잘 보여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꼭 야간에 또 나이트 안 켜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 차량들은 계기판 자체가 시동을 걸면 점등이 되다 보니까 또 시내에는 가로등도 있고 이러니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데일라이트만 켜진 채로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앞에는 그래도 데일라이트라도 켜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뒤에서는 그 차량이 있어 안 보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나이트 꼭 잘 켜시고, 또 두 번째로 하이빔 켜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 요쪽에 파란색으로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거든요. 그거 켜져 있으면은 그 차량이 없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상향등을 쓰시는 게 맞지만, 뭐 시골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내라든지 이런 데서는 꼭 그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상향등 켜고 다니셔가지고 뭐 반대편 차량이라든지 또 앞 차량한테 민폐 끼치시지 않도록 약 200m 좀 앞 주의를 시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간 영상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뭐 괜찮다고 느끼실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참 많잖아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좀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 시간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뭐 앞으로 이 부분도 차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개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글쎄요, 이 시간까지 이거를 제한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전 좀 그렇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모쪼록 뭐 저희도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거든요. 근데 뭐 마지막으로 멘트 정리도 좀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무단횡단 사고 다발 시청을 지역입니다.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많은 댓글이라든지 궁금점들 해가지고 좀 남겨주시면 감사 정말로 드리겠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들 또 아무래도 요즘도 환자들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 코로나 보호구역입니다. 건강 꼭 유의하셔가지고 아프시지 않고, 네, 건강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목적지 거의 도착하면은 영상은 내려갖고 끄도록 할 거고요. 왜 그러실까요? 어허.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이것도 좀 빨리 마무리 돼갖고 우리 푸틴 저거, 네. 좀 기름값도 좀 안정 좀 되고 좀 서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좀 편하게 살 수 서행하세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직장 다니는 직장인일 뿐이라서 여유가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러모로 참 힘듭니다. 연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죠. 7km 주행했고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27.4km, 시간은 21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 다 왔는데 주정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DMB카였고요. 많이 영상 봐주시고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